우리가 요리를 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재료 중 하나가 바로 기름입니다. 계란 프라이, 채소 볶음, 튀김 등 다양한 요리에 기름은 필수적이죠. 기름은 음식의 맛과 질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름 중에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제품도 많기 때문에 기름을 선택할 때는 성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카놀라유에 대해 알아보고 왜 이 기름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건강한 대안으로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트에만 가도 수많은 종류의 기름이 진열되어 있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현미유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카놀라유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용유 중 하나로 많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놀라유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카놀라유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유래된 기름으로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다른 식물성 기름에 비해 산화적 안정성이 떨어지며 쉽게 산패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을 생성하며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고온에서 조리할 때 트랜스 지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240도 정도로 비교적 높지만 높은 온도에서 가열될 때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증가하고 산패가 빨리 일어납니다. 이러한 산패는 기름 속에 존재하는 유해 물질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놀라유는 오랜 기간 동안 공기나 빛에 노출되면 더욱 쉽게 변질되며 그로 인해 독성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름이 산패된다는 것은 기름 속의 지방산이 산화되어 유해 물질로 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은 독성을 띠게 되며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생성시켜 세포 손상을 초래하고 이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산패되면 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인체 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의 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놀라유는 산패가 쉽게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놀라유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연점에 도달하면 기름이 산화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유해 물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카놀라유와 같은 산화적 안정성이 낮은 기름은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놀라유는 원래 유채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유채유는 산업용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유채유에는 에루수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심장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채유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양초, 비누, 립스틱, 윤활유, 잉크, 바이오 연료 등과 같은 산업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유채유에서 에루수산을 제거하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놀라유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놀라유는 여전히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유래된 기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GMO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GMO 식품은 알레르기, 심장질환, 간질환,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GMO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카놀라유와 같은 식용유는 GMO 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약 80%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GMO 식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세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도 논란 중인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장기간 섭취 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과학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카놀라유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뇌 기능 저하와 치매 악화의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카놀라유를 장기간 섭취한 쥐들이 기억력 장애와 체중 증가를 보였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카놀라유의 특정 성분이 뇌에 축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뇌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카놀라유를 장기간 섭취하는 것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카놀라유 대신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입니다. 이 두 가지 기름은 각각의 장점과 용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정제되지 않고 압착하여 만든 기름으로 발연점이 낮아 불을 사용하는 요리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무침 등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항산화 성분과 영양소가 풍부하며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식단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퓨어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보다 발연점이 높아 불을 사용하는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름 역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고온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퓨어 올리브유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공급해 줍니다. 아보카도유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기름으로 고온에서도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아보카도유는 기름 특유의 맛과 향을 살릴 수 있어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한국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름으로 각각의 고유한 풍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 조리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참기름과 들기름은 무침 요리나 비빔밥 등에서 사용하면 그 고소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참기름과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유익한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산패가 쉽게 일어나므로 신선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기름은 냉장 보관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은 단순히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닙니다. 기름의 선택은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지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산패가 쉽게 일어나는 기름이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높은 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기름은 적절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기름 사용은 체중 증가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 중에서 피해야 할 기름, 특히 카놀라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놀라유는 산패가 쉬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뇌 기능 저하나 치매 악화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 같은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기름은 각기 다른 용도와 장점이 있으니 요리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유익한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